삐삐삐. 정적만이 가득한 병실 안에서 규칙적이고도 위태로운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물이 자꾸만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을 가볍게 깜빡이며 눈물을 훔쳐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두어 주시고 부모의 빈자리마저 채워주며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내 유일한 버팀목, 내 전부인 할아버지였다. 민우야, 우리 민우.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다. 목소리는 모기 날갯짓 소리만큼이나 작고 가늘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할아버지는 남은 힘을 전부 짜내려는 듯 내 손을 꽉 쥐어 오셨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할아버지가 비록 몸은 먼저 가지만 너를 위해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단다. 강남에 있는 그 작은 빌딩 말이다. 평생 동안 내가 땀 흘려 일구어낸 내 마지막 자산이야. 그건 온전히 내 몫이다. 법적으로도 다 정리해 두었으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네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 나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할아버지, 빌딩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제발 내 곁에만 있어 주세요. 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꺼진 불씨를 되살리려는 사람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을 뿐이다.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쥐고 있던 손등을 살며시 돌려 내 손바닥 안으로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를 은밀하게 밀어 넣으셨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색 열쇠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만 가만히 움직이셨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단호한 메시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말아쥐어 열쇠를 숨겼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길게 이어지는 단발성의 기계음이 병실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고 따뜻했던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허공으로 흩어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목을 놓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그 끔찍한 고독감이 다시 한번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병실 구석 소파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내 손 안에 쥐어진 작은 열쇠의 서늘한 감각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겨우 느끼게 해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문득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병실 한 구석, 할아버지의 개인 물품과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던 사적인 수납장 앞이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촌형, 진호 형이었다. 형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다급한 손길로 서류 가방과 서랍을 거칠게 뒤엎고 있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평소의 점잖던 모습은 간데없고 탐욕으로 가득 찬 형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본 순간 내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아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사방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던 집안은 이제 차디찬 공기만 가득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지만 나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남기신 말씀, 그리고 내 손바닥에 몰래 쥐어주셨던 그 조그만 열쇠의 촉감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이다. 강남의 작은 빌딩을 내게 물려주겠다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나는 그 유언의 실체를 찾기 위해 서둘러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오래된 원목 서랍장과 책상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쥐어질 정도로 긴장감이 몰려왔다. 할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해 두셨을 강남 빌딩의 소유권 서류나 등기 권리증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서류들만 귀신이 고칼로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낡은 통장이나 세금 고지서 같은 자잘한 종이들만 뒹굴 뿐 빌딩과 관련된 서류는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설마 할아버지가 다른 곳에 숨겨두신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장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 복도 끝에 있는 할아버지의 옛 개인 작업실 쪽에서 나직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슬픔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다.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사촌형인 진호 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든 그 남자는 얼핏 봐도 변호사 같아 보였다. 기가 막힌 건 나를 제외한 다른 친척 몇 명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 중 가장 가까웠던 나를 철저하게 따돌린 채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가족 회의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진호 형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탐욕스러운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형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쾅 하고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다.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건 다들 아시죠?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강남 빌딩에 대한 처분 권한은 이제 전부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위임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는 군말 없이 제 뜻 따르시면 됩니다. 민우 그 녀석한테는 단 한 푼도 갈 일 없으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는데 사촌형 진호 형의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분주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할아버지의 서재를 드나들던 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이 내 온몸을 감쌌다. 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내 손에 쥐어주셨던 그 작은 열쇠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강남의 작은 빌딩, 그리고 내게 남기시려 했던 그 유산의 행방을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행적들을 차근차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방서랍 깊숙한 곳, 그리고 서재의 오래된 서류함들을 뒤지던 중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유언 공증서와 재산 위임장 사본이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날짜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 시기에 할아버지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심각한 치매 증세를 보이고 계셨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셨고 가장 아끼던 손자인 내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곤 하셨다. 죽조차 제대로 스스로 떠서 드시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진 분이셨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복잡한 유언장을 스스로 검토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진호 형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셨을 리가 만무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을 앉혀두고 이런 복잡한 법적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기만이었다.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이신지 뻔히 알면서 분노로 인해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류에 찍힌 할아버지의 도장과 비뚤비뚤한 서명을 바라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진호 형은 할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 시점을 노린 게 분명했다. 영악하고 욕심 많은 형의 얼굴이 떠오르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이 문서가 무효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과 증언이 필요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예전에 할아버지의 자산 관리를 가끔 도와드리던 공증사무소의 직원 주영이 형에게 연락을 취했다. 주영이 형은 할아버지 생전에 우리 가족과도 꽤 가깝게 지내던 형이었다.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최근 할아버지 명의로 진행된 위임장이나 유언장 공증건이 있는지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주영이 형은 주변을 살피는 듯 나지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우야, 사실 나도 너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긴데. 주영이 형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진호 씨가 할아버지 서류 들고 우리 사무실에 왔었거든. 근데 내가 마침 그 서류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어. 민우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제출된 서류에 있는 할아버지 친필 서명 말이야. 그거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본인이 직접 쓰신 게 아니야.
할아버지 손을 누군가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쓰게 만든 것처럼 필체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자세히 보면 회계 끝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덧칠해지고 수정된 흔적이 있어. 이건 100% 타인에 의해 위조되거나 압박 속에서 조작된 거야. 인터넷 등기소 화면에 파란색 로딩바가 느릿느릿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쿵쾅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마우스를 쥐고 있는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할아버지의 서재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노트북 앞이 지금 내가 세상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불길한 예감이 제발 틀린 동화 속 이야기이기를, 그저 사촌형에 대한 못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제발 아니기를. 진호 형이 그렇게까지 영악한 사람은 아니기를. 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를 올렸는지 모른다. 치매로 사리분별도 못하시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낯선 변호사를 불러 밀실 회의를 하던 진호 형의 날카로운 눈빛이 겹쳐지며 나를 숨막히게 압박했다. 결과 화면이 마침내 모니터 가득 나타났다. 강남구 역삼동 할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어내신 그 작은 4층짜리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소유자란을 찾아 빠르게 화면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숨은 그대로 멎어버렸다. 최종 소유자 이름 석자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 이진호.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엇맞은 것 같은 충격에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졌다. 스크롤을 더 내려 원인을 확인했다. 등기 원일란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었고 접수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시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심지어 일반 증여도 아닌 위임장에 의한 증여였다. 할아버지가 진호 형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조작된 서류가 버젓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진짜였어? 형이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모니터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에 꼭 쥐어주셨던 그 조그만 비밀 열쇠의 촉감이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진호 형의 탐욕을 눈치채고 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맡기신 걸까? 온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르르 떨렸다. 부모를 일찍 여인 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평생의 유산이 가장 믿었던 가족의 탈을 쓴 악마에게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화면 속 이진호라는 세 글자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때였다. 찌르르 하고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쁜 한기가 흘렀다. 정적만 가득하던 서재 안으로 뚜벅뚜벅하고 묵직한 구두굽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내 등 뒤 바로 뒤에서 멈춰섰다. 거기서 뭐하냐 민우야. 낮게 깔린 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진호 형이었다. 나는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돌려 위를 올려다보았다. 진호 형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죽이 올리며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가소롭다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다 봤나 보네. 어차피 알게 될 거 생각보다 빨리 알아채서 기특하다고 해야 하나. 진호 형이 내 노트북 화면을 슥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내 무릎 위로 툭 던졌다. 이제 진실도 알았으니 길게 말 안 할게. 이 집 이제 내 명의야. 내 물건 다 챙겨서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진호 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신 강남의 그 작은 빌딩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그 암흑 같던 일주일 사이에 고스란히 형의 손으로 넘어갔다니. 위임증여라는 네 글자가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러댔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진호 형의 사무실로 향했다. 분노로 인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진호 형은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값비싼 시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등기부 등본을 인쇄한 종이를 그의 책상 위에 쾅 내려놓자 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정신도 불투명하셨을 때 형이 강제로 서명하게 만든 거지? 위임장 조작한 거잖아.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호 형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가는 순간 내 실말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형은 종이를 쓱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서랍 속으로 던져 넣었다. 민우야, 목소리 좀 낮춰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조작이라니 말이 거칠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직접 물려주신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거짓말 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 증상 심하셔서 본인 이름도 겨우 쓰셨어. 그런 복잡한 증여 서류에 합법적으로 서명하셨을 리가 없잖아. 형이 할아버지 아픈 거 이용한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진호 형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나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무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형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찌르며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네가 할아버지 밑에서 밥 얻어먹고 자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넌 평생 할아버지 등골이나 빼먹던 무능한 식충이 새끼일 뿐이야. 내까짓 게 이 빌딩을 받아서 뭘 어쩌겠다고 관리나 할 줄 알아?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내가 알기나 해? 형의 폭언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다. 그래도 이건 범죄야. 내가 법대로 다 밝혀낼 거야. 할아버지 유지를 이딴 식으로 더럽히게 두지 않아. 내 외침에 진호 형은 광기 어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법대로 하려면 해봐. 이등신 같은 게. 돈 한 푼 없는 내가 변호사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더러운 손으로 내 건물 바닥 더럽히지 말고. 형은 나를 복도로 사정없이 밀어냈고 뒤따라온 경비원들이 내 팔을 붙잡아 건물 밖으로 내던지듯 쫓아냈다. 육중한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력한 내 처지가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긴 할아버지의 원통함이 가슴을 꽉 막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젖어버린 코트 주머니 속에서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끝에 닿았다. 아,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 내 손에 남몰래 쥐어주셨던 그 작은 열쇠였다. 두 손으로 열쇠를 꼭 움켜쥐자 빗속에서 기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강렬하게 흘러내렸다. 진호 형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뺨을 스치는 밤바람이 시렸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온몸이 화끈거렸다. 평생을 할아버지 밑에서 순진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였던 걸까?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문득 내 주머니 속에 깊숙이 박혀있던 작은 열쇠가 만져졌다.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 내 손에 꽉 쥐어주셨던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마지막 비밀. 나는 그 길로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내려가시던 시골의 오래된 한옥집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시골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히 묻혀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는 듯한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롱 깊은 곳, 이불 더미를 들춰내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금고 구멍에 맞추고 천천히 돌렸다. 딸칵, 무거운 철제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빛바랜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나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 서류는 강남빌딩의 진짜 재무제표와 법적 분쟁 조서였다. 진호 형이 그토록 눈이 멀어 가로챈 그 강남빌딩은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함께 복잡한 소송에 휘말려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진호 형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속은 건 진호 형 자신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핵심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알짜배기 땅의 진짜 토지 소유권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의 수인 일란에는 내 이름 이민우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하지만 단호한 필체로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민우야, 진호의 탐욕은 이미 내 눈에 다 보였단다. 그 녀석은 결국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미천 삼아 내 곧은 심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할아버지는 진호 형의 영악함과 욕심을 이미 진작부터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진호 형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 일부러 그 빚더미 빌딩을 미끼로 던져두신 셈이었다. 손에 쥔 진짜 토지 문서의 촉감이 묵직하게 전해져 왔다. 진호 형은 지금쯤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해 있겠지. 자기가 빼앗은 게 결국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 부도 위기의 폭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름과 함께 뜨거운 전율이 차올랐다. 이제 모든 패는 내 손에 쥐어졌다. 이 추악한 진실을 당장 진호 형의 얼굴 마주보고 터뜨려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할까? 고향집 옛 금고에서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과 진호 형의 파멸을 증명할 서류들을 손에 쥔 나는 곧장 서울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두신 진실, 그리고 진호 형이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물어버린 그 거대한 빚더미 건물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려야 했다. 적어도 우리 가문 사람들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진호 형이 할아버지를 기만하고 위임장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다. 그게 내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친척들이 모여있는 큰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깨달았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놔? 이 호로자식아. 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큰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사방을 둘러보니 고모들과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나를 무슨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진호 형은 그들 한가운데에서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가에는 슬쩍 눈물까지 훔친 흔적이 보였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진호 형이 먼저 선수치며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울 수가 있니? 내가 할아버지 병수발을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 계신 고모부들이 다 아시는데 내가 강남 빌딩에 눈이 멀어 나를 할아버지를 협박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다니 난 정말 피눈물이 난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위임장 조작해서 할아버지 정신 없으실 때 빌딩 가로챈 거잖아. 여기 증거가 있어. 나는 가방 속 서류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가 달려와 내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감히 형한테 삿대질이야? 진호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병원비며 장례식 비용은 누가 댔을 줄 알아? 너같이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놈 걷어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탐나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쩜 인간이 이렇게 악독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어. 고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진호 형이 가져간 그 빌딩은 지금 시끄럽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큰아버지가 거실 탁자를 쾅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할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으신 마지막 유산마저 내 놈 삼류소설 같은 음해로 더럽혀야 속이 시원하겠냐? 진호는 할아버지 뜻 받들어서 가문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돈 타령이야, 이 불효자 자식아. 친척들의 날카로운 비난이 송곳처럼 온몸을 찔러왔다. 단 한 사람도 내 안색이나 내가 들고 온 서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강남 빌딩이라는 거대한 불을 쥐게 된 진호 형의 권력 앞에 줄을 서서 나를 천하의 페류나로 몰아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 숨이 막혀왔다.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는커녕 가장 믿었던 피부치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고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신음하듯 울먹이던 진호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친척들의 등 뒤에 숨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위로 올라갔다.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진호 형은 내 귀에만 들릴 듯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다가와 냉소를 흘렸다. 민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상황은 끝났어. 다들 내 편이거든. 그리고 마침 잘 왔다. 내일 오전 10시 할아버지 법적 유언장 공식 낭독회랑 내가 강남 빌딩 공식 소유주로 취임하는 승계식이 동시에 열릴 거야. 언론사 사람들도 몇 명 오기로 했지.
너도 억울하면 내일 그 자리에 똑똑히 와서 구경해봐. 감히 내까지 깨와서 깽판을 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아주 기대되는구나 동생아.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찬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문 앞.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유산인 강남 빌딩의 공식적인 승계식 겸 친척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문틈 사이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거만하게 웃고 있는 사촌형, 진호 형의 모습이 보였다. 형은 벌써부터 그 빌딩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양 어깨를 한껏 으스대고 있었다. 하지만 형은 꿈에도 모르겠지. 그 빌딩이 지금 어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패를 들고 이곳에 왔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고고 김성만 회장님의 유지 아래 강남 빌딩 인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호 형이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형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실룩거렸다. 바로 그때 나는 무거운 연회장 문을 힘껏 밀쳐 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가에선 나에게로 쏠렸다. 이 인도식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넓은 홀을 가득 채웠다. 단상 위에 있던 진호 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민우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경호원들 안 부르고 뭐해. 저 자식 당장 끌어내. 친척들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불효자 녀석이 결국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는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돈에 눈이 멀었어라는 비난이 사방에서 꽂혔다. 하지만 내 심장은 아주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예전처럼 형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던 유약한 민우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의 시골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내가 왜 못 들어옵니까?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왜곡하고 가짜 위임장으로 재산을 가로챈 범죄자가 바로 저기 서 있는데 내 말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뒤덮였다. 진호 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하며 소리를 질렀다. 뭐? 가짜 위임장? 야, 너 미쳤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적법한 증여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넘겨주신 거라고. 적법한 증여라고요? 나는 실소를 터뜨리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단상 위로 내던졌다. 형이 내밀었던 그 위임장 날짜,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누워 계시던 날이더군요. 여기 할아버지의 당시 정밀 의료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법적 인지 능력이 전혀 없던 상태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형한테 빌딩을 주겠다는 위임장에 사인을 합니까? 게다가 형이 고용한 야바위꾼 같은 변호사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서류를 대형 스크린 앞에 펼쳐 보이고 녹취 파일의 첫 소절을 재생하자 진호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게 눈에 보였다. 투자자들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형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완벽한 나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평소에는 말없이 형의 뒤를 지키던 진호 형의 전담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내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민우 씨,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더군요. 하지만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마 그 정도 허점도 계산하지 않고 이 자리를 만들었겠습니까? 당신이 가져온 그 증거들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할아버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종 비밀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품 안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봉투를 꺼내들자 진호 형의 얼굴에 다시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대체 저들의 손에 무엇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대출이 30억이라니 그 건물에 소송이 걸려 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강남 빌딩인데. 진호 형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찢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위임장을 흔들며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 화면과 내가 던진 서류들을 번갈아 보는 형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친척들의 웅성거림도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형, 할아버지가 치매로 정신이 불분명할 때 위조 위임장으로 냉큼 가져간 그 강남 빌딩,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한 시한폭탄이었어.
세입자들과의 수십억대 보증금 반환 소송에 불법 증축으로 인한 강제 이행금, 거기다 할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건물 앞으로 잡아둔 담보대출만 수십억이야. 할아버지는 진작에 형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계셨던 거지. 탐욕에 눈이 멀어 합의도 없이 억지로 빼앗아갔으니 이제 그 수십억의 빚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형이 다 감당해야 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호 형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렸다. 형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비참할 정도로 처절한 구걸이었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 할아버지가 너한테는 다른 걸 남기셨잖아. 그 신도시 개발 토지 서류. 그거 나랑 조금만 나누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민우야. 나 이대로 파산하면 감옥 가야 해. 우리 사촌 형제잖아.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재산 가로챌 궁리만 하던 사람이 나를 배은망덕한 놈으로 몰아세우며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피부치를 운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형의 손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땀과 비열한 온기가 살갗에 닿아 소름이 돋았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슬금슬금 고개를 돌리며 눈치를 보기 바빴다. 인간의 탐욕과 위선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풍경이 너무나도 환멸스러웠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가 시골 금고에 숨겨두셨던 진짜 황금 땅의 소유권 서류, 그리고 진호 형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인 법적 증거들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이 증거들을 지금 당장 법원에 제출하고 언론에 터뜨린다면 진호 형은 빚더미에 앉는 것을 넘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이 손을 잡아준다면 형은 겨우 숨통만은 붙여갈 수 있겠지. 살려달라며 내 신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형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며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천륜을 저버리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인간에게 나는 과연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서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그저 싸늘하게 지켜보며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 눈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배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